두산의 반도체 승부수, 사조 빅딜의 모든 것. 127년 두산의 역사, 또다시 대전환의 순간이 왔습니다. 에너지와 건설기계에서 이제는 반도체로 두산이 웨이퍼 시장에 뛰어듭니다. 사조 후반대 초대형 빅딜, 그 주인공은 바로 SK실트론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SFA 반도체 인수설까지 돌았던 두산. 오늘은 두산의 반도체 행보와 그 숨은 의도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다시 한번 굵직한 인수합병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타깃은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입니다. SK 주식회사가 보유한 지분 70.6%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연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목표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진 나머지 29.4% 지분은 이번 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기업 가치는 약 4조 후반으로 삼각전 영업이익 7천억 원의 약 7배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3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지분 가치는 1조 중반에서 2조 원대입니다. 즉, 두산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 MBK 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와 경쟁도 있었지만 이들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두산이 단독 협상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산이 갑자기 반도체에 뛰어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산의 반도체 관심사는 오래됐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SFA 반도체 인수설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두산이 결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들어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비록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두산이 반도체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두산은 2022년 국내 1위 후공정 테스트 기업 테스나를 4,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두산전자비즈는 반도체 기판용 소재인 CCL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패키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두산은 전방 소재와 후방 테스트를 확보해놓고 웨이퍼까지 품는다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토털 반도체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반도체일까요? 두산이 SK실트론 인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새로운 성장축 확보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과 화력기자재를 다루는데 정부 정책과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립니다. 두산바켓은 소형 건설 장비 1위지만 건설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즉, 기존 사업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시대, 데이터 폭증, 클라우드 확대,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두산은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반도체만큼 확실한 성장 동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딜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박정원 회장의 장남 박상수 수석입니다. 그는 원래 한국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2023년 두산에 합류했습니다. 입사 이후 곧장 반도체 신사업 확장을 주도하며 이번 SK실트론 인수 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M&A는 단순히 사업 다각화 차원을 넘어 차세대 경영, 승계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5조 원에 가까운 빅딜, 과연 두산이 감당 가능할까요? 두산은 이미 자금줄을 확보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주식 담보로 5,500억,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담보로 3,600억, 일반 신용대출 900억, 총 1조 원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현금성 자산 1조 2천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수익과 차입을 합치면 충분히 인수 여력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주식회사 두산은 최근 지주사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벗어나 부채 비율과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죠.
이 역시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SK 입장은 어떨까요? SK도 두산을 원할까요? SK 입장에서도 두산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웨이퍼 사업은 매년 1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단기 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보다는 장기 투자와 산업, 생태계 관리를 할 수 있는 대기업 주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규제 당국 설득도 임직원 동의도 대기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결국 SK도 두산을 최적의 인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인수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SK실트론이 두산 품에 들어오면 두산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SK실트론의 웨이퍼, 두산전자 비지의 기판 소재, 두산 테스나의 후공정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반도체 밸류체인 풀 패키지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AI, 로봇, 소형 모듈 원전까지 더해지면 두산은 한국형 복합 테크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두산은 이미 중공업에서 로봇으로, 에너지에서 미래 기술로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도체 진출이 성공한다면 두산은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기술 중심 미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삼성이나 SK처럼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그룹은 아니지만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가 크고 경기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죠. 하지만 두산이 이미 테스나와 CCL 사업으로 발판을 마련해 놓은 만큼 웨이퍼까지 확보하면 시너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습니다. 127년 동안 숱한 변신을 거듭해온 두산, 맥주에서 중공업으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SFA 반도체 인수설이 있었고 지금은 SK실트론 빅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성사된다면 두산은 또 한 번 산업사에 길이 남을 변화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산의 반도체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